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존처분의 종류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압류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듯합니다. 보존처분은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존처분의 종류인데요. 보존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에 미리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절차, 그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존처분이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러분께서 채권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승소한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보존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 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통상적인 예로는 예금채권 가압류가 있습니다. 흔히들 계좌압류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간 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 외에도 공사중지 가처분,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선거 중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이 있으면 가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대략적인 흐름은 두 경우 모두 비슷합니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과 함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를 위한 담보 제공 명령서를 받게 될 텐데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증권과 현금 공탁입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사 혹은 금융기관과 지급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문서로 친절히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보존 처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채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 구제 방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응 방법 첫 번째는 이의 신청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가 보존 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명령을 했던 법원이 이의 신청을 관할하게 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파산 관제인입니다.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자체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대응 방법 두 번째는 보존 처분 취소 신청입니다. 취소 신청으로는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취소 신청, 그리고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 처분이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만 집행해 두고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 관할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에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제소명령이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제소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보존 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입니다. 사정 변경 등에 따른 보존 처분 취소는 변제 등으로 인하여 보존 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가압류부터 채권 가압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 다양한 보존 처분 사건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마다의 사정을 가진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꼭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드렸을 때의 뿌듯함과 감사한 마음, 보람은 참 컸습니다. 오늘은 보존 처분의 종류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볼 때면 오늘 방송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